네,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시켜 드릴 영상 프로그램은 샷컷, 숏컷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저 SHOT를 숏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샷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샷컷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무료 프로그램을 제가 뒤져서 찾았고요. 아마 스마트폰을 사용하셔서 편집을 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화면이 작고 그러다 보니까 편집을 하는데 불편함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간단한 편집이 가능한데 컴퓨터에서 좀 더 자막도 넣고 음악도 넣고 좀 더 전문적인 편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샷컷이라는 프로그램을 찾아서 이렇게 컴퓨터에 설치를 했습니다. 무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쉽게 찾아보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지금 여기 가운데 화면에 보이시는 걸 보면 처음에 프로그램을 열었을 때 새 프로젝트, 최근 프로젝트란 부분이 나와요. 이 새 프로젝트 부분에서 여러분들께서 꼭 처음에 시작하셔야 될 부분이 어디에 저장을 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C 드라이브만 있으시다면 C 드라이브에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폴더를 만드시는 게 좋고요. 다른 드라이브가 있으시다면 거기 드라이브에 새롭게 폴더를 만드셔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데나 넣어놨다가 나중에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그 폴더를 찾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도록 미리 설정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을 설정을 해 주시고 비디오 모드는 자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자동으로 해도 여기에 첫 파일을 기반으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넣어주시는 비디오 클립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하시기 편하게 저도 자동으로 하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누르시면 이렇게 다양하게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설명이 좀 필요한데 앞에 있는 HD라는 용어 720, 1080, I, P 그 다음에 24, 29, 30, FPS 뭐 이런 용어들이 영상을 편집하거나 영상을 공부하실 때 꼭 필요한 아주 기초적인 개념들인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실용적인 팁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을 눌러볼게요. 프로젝트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쇼컷의 모양입니다. 위쪽으로 보면 메뉴들이 있고요. 그 밑에 또 메뉴들이 쭈루룩 있습니다. 아이콘과 함께 메뉴들이 쫙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메뉴가 눌러지는 게 있네요. 편집, FX, 색상, 오디오, 플레이어. 그 다음에 이쪽에 보니까 재생 목록.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또 화면이 하나 있고요. 작업 이력. 그 다음에 여기도 뭐가 타임라인이라고 붙어 있는 게 있네요. 무언가 잘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가 들어 있습니다. 쇼컷은 되게 단순하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께서 편집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으면 따로 뭐 공부를 안 하셔도 직접적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직관적인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기초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편집이라고 하려면 우선 기본적으로 가장 처음에 있어야 될 게 뭘까요? 당연히 편집할 소스가 필요하겠죠. 그 소스를 어떻게 갖고 오는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여기에 보시면 파일 열기라고 있습니다. 파일 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촬영했던 동영상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저는 미리 여기에다 설정을 해놨어요. 기존에 했던 영상을 이렇게 하나 갖고 오면 바로 플레이가 됩니다. 그죠? 바로 플레이가 되죠? 자, 이 동영상은 어떤 동영상이라면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 지역에 있는 찜질방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래전에 폐업을 하고 버려져 있던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생들과 함께 이 그 폐 건물을 재생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지역에 있는
찜질방을 한번 탐방을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폐건물이라서 조금 음침해 보이지만 이상한 동영상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폴더를 여셔서 파일을 그냥 그대로 드래그 앤 드롭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됐나요? 여기에 영상이 나타났죠? 얘를 누르시면 이렇게 또 플레이가 됩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찜질방으로 쓰였던 곳이라서 이렇게 돌을 뜨겁게 달구는 기계들도 여전히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편집을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그냥 볼 수만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이 녀석을 타임라인이라는 곳에, 여기 타임라인이라고 보이시죠? 이 타임라인이라는 곳으로 갖고 와서 우리가 편집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편집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정의를 한다면 내가 촬영한 영상에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필요한 부분만 모아서 하나의 클립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물론 자막도 넣고 음악도 넣고요. 그렇다면 자를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 타임라인이라는 공간입니다. 이곳으로 이 영상을 어떻게 넣을까요? 되게 간단합니다. 제가 처음에 되게 직관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냥 얘를 클릭하시고 갖다가 드래그 앤 드롭 하시면 바로 들어갑니다. 되게 쉽죠? 여기에 있는 걸 그냥 드래그 앤 드롭 하면 된다. 자, 그럼 이제 타임라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볼게요. 여기에 있는 게 타임라인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얘를 드래그 앤 드롭해서 이렇게 쭉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보고 싶어요. 지금 여기가 너무 커요 라고 생각이 들면 여기 있는 부분에 더하기와 빼기를 누르시면 확대와 축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축소를 한번 해볼게요. 축소에 갖다 눌렀더니 작아지고 있고요. 그 밑에 다시 한번 갖다 대볼게요. 타임라인 축소 그리고 빼기라는 단축키가 나옵니다. 자, 이제 더하기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점점점 확대되는 것이 눈에 보이시죠? 자, 확대되고 줄어듭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있는 아까 전에 보셨던 더하기와 빼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빼기를 키보드에 있는 빼기를 눌러볼게요. 줄어들죠. 더하기를 누르면 커집니다. 얘를 마우스로 직접 클릭하시는 것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하기 빼기 단축키를 활용하시면 작업이 훨씬 더 편안해집니다. 이 정도 단축키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외워서 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옆에 있는 건 뭘까요? 얘는 바로 최적화시켜주는 아이거든요. 타임라인 맞춤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누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 화면에 이 타임라인의 크기에 맞게 클립의 확대 축소가 맞춰집니다. 눌러볼게요. 자, 딱 맞춰졌죠? 다시 한번 줄여볼게요. 이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 전체적인 크기에 맞게 딱 맞게 축소나 혹은 확대가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타임라인에서 이 클립을 축소하거나 확대해서 볼 수 있는 애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확대해 놓고 자, 여기에 있는 거를 이제 자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자를 수 있을까요? 여기에 있는 걸. 자, 우선 한번 봐야겠죠. 보는 방법은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요. 플레이 버튼은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플레이 버튼을 누르셔도 똑같이 작동을 합니다. 자, 플레이를 하시다가 조금 빨리 보고 싶죠. 그럴 경우에는 이 녀석, 제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녀석을 인디케이터라고 불러요. 얘가 위치한 곳을 이 화면에서 보여주는 거거든요. 얘가 클립에 위치한 여기에 있는 영상을 여기에 띄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마우스로 왔다 갔다 끄시면 빠르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얘가 움직일 때마다 숫자가 달라지는 곳이 있어요. 보이시나요?
예,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에 숫자가 달라지고 있죠? 이것을 타임 코드라고 하는데요. 이 끝에 보이는 1분 09초 01, 이게 이 촬영되어 있는 클립의 전체 길이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40초로 가고 싶다. 그러면 40초라고 클릭하시고 엔터를 누르면 바로 인디케이터가 정확하게 40초로 이동합니다. 여러분들이 정확한 초수를 알고 있거나 이 클립이 만약에 2초만 필요하다. 정확하게 2초만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초수를 정해서 편집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인디케이터를 움직여서 제가 한번 잘라 볼게요. 우선적으로 한 요 정도에서 잘라 볼까요? 자르는 것은 바로 요 녀석입니다. 그림 아이콘 자체도 이렇게 잘라지는 것처럼 생겼죠? 자, 가까이 갖다 대면 재생 헤드 위치에서 자르기, 그 다음에 S, 영어 S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잘라집니다. 자, 컨트롤 Z 한 번 더. 자, 다시 한번 잘라 볼게요. 조금 옮기고 잘렸죠. 분명히 잘렸죠. 자, 이제 조금 더 가보겠습니다. 조금 더 요 정도에서 한 번 더 잘라 볼까요? 요 정도에서 그럼 다시 한번 눌러 봅니다. 잘렸죠. 자, 여기에서 한 번 더. 이제는 영어 S를 눌러 볼게요. 영어 S를 누르면 당연히 잘립니다. 네. 이렇게 S, 영어 S나 혹은 여기를 클릭하셔서 자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자르는 것까지는 잘 알겠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서 여기 나타나기, 빛이 나타나기 전에 클릭하고 자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잘른다고 해봅시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게 딱 맞추기가 마우스로 하기는 힘들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이렇게 한 프레임씩 움직일 수 있어요.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여기 하나 더, 여기 보인다. 그럼 하나만 더 뒤로 가서 S, 그러면 이 뒤부터는 빛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아주 프레임 단위로 나눠서 잘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키보드에 있는 화살표를 누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내가 요 앞에서 편집을 하다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이게 이 클립이 마지막은 어떻게 되지? 기억이 안 나네? 마지막을. 그러면 이야! 이렇게 마지막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훨씬 더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홈과 엔드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자, 제가 방금 키보드에 엔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러면 이 타임라인에 있는 맨 끝으로 가요. 자, 홈 버튼을 누르면 맨 앞으로 옵니다. 자, 요것을 홈 버튼과 엔드 버튼을 활용해서 편하게 왔다 갔다를 할 수 있겠죠. 물론 얘로 이렇게 인디케이터를 끌어서 끝까지 가실 수도 있습니다만 홈과 엔드 버튼을 쓰는 게 훨씬 더 편리하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한 가지 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보다가요. 다음 클립, 지금 잘랐으니까 첫 번째 클립, 두 번째 클립, 세 번째 클립, 네 번째 클립이 될 텐데요. 원래는 하나의 클립이었지만 우리가 잘랐잖아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클립에서 두 번째 클립으로 바로 이동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이동해도 되겠지만 키보드에 Alt를 누르시고요. Alt, 그리고 화살표를 누르시면 보이시나요? 클립을 이동합니다. 각각의 클립으로 빡빡빡 이동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클립을 보시다가 오케이, 여기까지는 됐어. 자, 다음 클립 보자. Alt 화살표, 다음 클립, Alt 화살표, 다음 클립. 이런 식으로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홈과 엔드 버튼, 그 다음에 Alt 화살표 버튼은 타임라인에서 편집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이해를 하시고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자르는 것까지 했고요. 자르면 당연히 필요 없는 부분을 자른 거겠죠. 그러면 그 부분을 지우고 그 다음에 그 지운 부분을 어떻게 없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요 클립에서 한번 해볼까요? 한번 봅시다. 자, 여기 쭉 연결이 되는데
이 부분의 영상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서 여기서부터 쓰고 싶어요. 이 앞에 쓰레기들이 나오는 부분은 없애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쭉 가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다. 그러면 여기에서 자르면 되겠죠? 자르는 건 S를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지워야 되잖아요. 그죠? 이 부분을 지우는 것은 여러분들 우클릭을 해서 제거라는 걸 누르셔도 되고요. 해볼게요. 제거. 그랬더니 없어지고 확 당겨졌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컨트롤 Z 우클릭을 해서 제거도 되고 잘라내기를 해도 됩니다. 그럼 제거하고 잘라내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잘라내기는 당연히 잘라 놓은 거고요. 그거를 컨트롤 V를 하면 다른 곳에 붙일 거고요. 제거는 말 그대로 없어진 겁니다. 그런데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를 눌러도 돼요. 자, 보셨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Z. 자, 클립을 딜리트. 자, 그러면 아까 전하고 좀 다른 게 생겼어요. 어떤 게 다른가요? 아까 전에 우클릭을 해서 제거, 여기 X라고 보이시죠? 제거를 할 때는 그냥 없어져 버리고 뒤에 있는 클립들이 그 공간으로 비어있는 공간을 다 채웠어요. 그런데 다시 그냥 딜리트를 눌렀을 때는 어떻게 됐나요? 비어있는 공간이 그대로 남아있죠. 이게 다른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클릭, 이제는 여기 X라고 보이시죠? 이제 X를 눌러볼게요. 비어있는 공간 없이 바로 제거가 됩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해놓을 수도 있어요. 딜리트를 눌러서 이 빈 공간을 그냥 마련을 있는 채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간은 당연히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메꿔야 되잖아요. 이 비어있는 공간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X를 누르지 않았을 경우 얘를 또 제거하시면 됩니다. 얘를 또 제거하시면 돼요. 이 비어있는 공간에서 X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혹은 이 공간에서 여기 보이시나요? 더하기, 빼기가 있어요. 현재 트랙의 추가, 그 다음에 얘는 잔물결 제거. 이것을 잔물결이라고, 리플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것까지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얘를 누르시면, 근데 얘의 단축키가 바로 X였어요. 얘를 X로 누르면 바로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부분에서 여기에서부터 시작돼서 이 쓰레기가 나오는 부분들은 없애고 그다음에 여기로 바로 넘어간다. 그럼 여기에서 X를 눌러서 없애면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좀 확대를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툭 하고 넘어가죠. 이것을 컷 편집이라고 합니다. 컷과 잘랐죠? 자르고 자르고. 그래서 바로 그냥 툭 하고 화면이 넘어갑니다. 여러분들께서 영화나 드라마를 보셨을 때 이런 편집들을 가장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툭 하고 넘어가는 거. 그런데 앞에 영상이 사라지고 뒤에 영상이 나타나는 그런 것도 보신 적 있죠. 그것을 페이드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서 페이드를 만들어 넣는 방법이 아주 쉬워요. 뒤에 있는 클립을 앞에 클립으로 겹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보세요. 이렇게 앞에 영상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뒤에 영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이것을 fade in, out 이라고 하거나 크로스 페이드라고 부릅니다. 서로 이렇게 크로스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 부분을 좀 더 자연스럽게 길게 하고 싶어요. 더 길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 더 길게, 그러면 이렇게 길어집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때그때마다 달라지겠죠. 자, 이렇게 하실 수 있고요. 자, 이제 자르는 것까지는 다 했어요. 그리고 지우는 것도 했고요. 그런 다음에 크로스 페이드 하는 것도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나타날 때도 좀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싶어요. 바로 떡하니 나타나니까 좀 보기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끝부분을 갖다 대시면 보이시나요? 끝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뺑뺑뺑뺑뺑뺑 하고 뜨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해서 쭉 당기시면요.
여기 앞에 시간이 나오죠? 이 1초 정도, 1초 15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깜깜했다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쭉 나오시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페이드 인 조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끝에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클립의 끝부분에 이렇게 가면 똑같이 또 뿅뿅뿅뿅 나타나고 있죠? 이 녀석을 클릭하셔서 쭉 당기면 원하는 시간만큼.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깜깜해서 페이드 인 되고요. 그 다음에 클립이 끝날 때는 페이드 아웃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놓은 거는 조절할 수가 없나요? 자, 이 녀석으로 조절하시면 됩니다. 페이드 인 비디오, 페이드 아웃 비디오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얘를 없애고 싶으시면 여기에서 제거하시거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없어졌죠. 그런데 여기 표시는 그대로 남아있네요. 왜 그럴까요? 여기 오디오에 페이드 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얘도 지워볼게요. 그럼 어떻게 됐어? 없어졌죠. 자, 그러면 페이드 인은 없고 페이드 아웃만 남아있습니다. 시간적인 부분도 페이드 아웃 비디오 여기에서 조절하실 수 있고요. 오디오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께서 조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에도 이렇게 겹치시면 크로스 페이드가 되는데 크로스 페이드가 되기 때문에 여기 페이드 인은 앞으로 밀리고 크로스 페이드가 연결됐죠. 자,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께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자막 넣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막은 어떻게 넣을 수 있을까요? 자, 자막 넣는 것을 하기 위해서 트랙을 하나 더 만들게요. 자막은 영상 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영상 위에 올릴 곳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녀석을 누르셔서 트랙을 비디오 트랙을 하나 추가를 해주세요. 자, 비디오 트랙 추가. 비디오 트랙이 생겼죠. 오디오가 필요하실 때는 당연히 오디오 트랙 추가.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조금 화면을 줄이겠습니다. 자, 비디오와 오디오가 하나씩 더 생겼죠. 그죠? 아까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는데요. 자, 이제 여기에다가 자막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막을 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텍스트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여기 한 번씩 눌러 보시면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요. 시간상 이걸 다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들께서 가장 필요로 하시는 텍스트 부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 텍스트 부분을 누르시면 자막이 뜨거든요. 자, 여기 부분에 여러분들께서 쓰고 싶은 말을 타이핑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저장, 제거, 배경 색상이 있는데요. 여기 트랜스퍼런트라는 것은 투명한 거예요. 이 배경을 투명한 것으로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배경 색상을 따로 필요하시면 이 텍스트를 만든 다음에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 여기 이렇게 떴죠. 요 가운데를 누르시면 이렇게 위치가 바뀝니다. 그리고 이렇게 갖다 대고 사이즈를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요 녀석을 딱 했더니 여기에 바로 필터 부분에 이 관련된 게 나오고 있죠. 여기에서 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누르시면 서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크기도 바꿀 수 있죠. 보이시죠? 크기도 바꾸실 수 있고요. 크기도 바꾸실 수 있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당연히 또 눌러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윤곽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글씨의 테두리 선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기 쉽게 제가 좀 밝은 색으로 해볼게요. 자, 얘를 확인 누르시면 윤곽선이 생겼죠. 굵기를 얇게 하시면 얇아지고요. 두껍게 하시면 계속 두꺼워집니다.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어요. 배경 색깔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 네모에 배경이 뜨죠. 여러분들 유튜브 같은 거 볼 때도 이렇게 배경이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필요하시다면 여기에서 하면 됩니다. 패딩이라고 누르시면 요거 녀석이 덩치가 점점 커집니다. 그죠? 필요하시면 요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줄여 놓을게요. 숫자를 네, 이렇게 하고 위치를 이렇게 바꾸시고, 자, 그렇다면 얘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완성인가요? 그렇게는 아니고요. 이 녀석을 위치시키실 때는 얘를 갖다가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렇게 자막이 뜹니다. 자, 이 위치를 이렇게 바꾸셔도 여기에 이렇게 뜹니다. 자, 이 녀석을 당연히 바꾸시고 위치를 바꾸실 수도 당연히 있고요. 길이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늘리실 수 있습니다. 수정을 하고 싶으실 때는 당연히 여기에서 또 수정을 하시면 당연히 되고요. 얘 역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넣으실 수 있습니다. 그죠? 페이드 인과 페이드 아웃을 넣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쁘지는 않네요. 그죠?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자, 이제 자막을 넣는 것까지 했어요. 이제 자막을 넣고 자막을 수정하고 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것은, 자, 여러분들이 요 자막을 했는데 요 자막을 계속 쓸 것 같아요. 만들어 놓은 자막을. 그럼 어떻게 이거를 그때그때마다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만들 때마다 새롭게 만드는 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저장을 누르시면요, 이름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있잖아요. 자, 제가 새로운 텍스트를 만들고요. 자, 이렇게 만들었다고 칩시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1111 만들어 놓은 거 있죠? 누르시면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 있었잖아요. 여기에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스타일이 그대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을 매번 이렇게 새롭게 열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하시면 바로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것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이제는 음악을 넣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음악은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음악 역시 똑같이 아까 전에 파일을 불러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파일 열기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내가 넣을 음악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열기를 누르시면 음악 파일이 이렇게 뜹니다. 음악 파일이 떴죠. 자, 그런 다음에 당연히 여러분들 여기 파일과 똑같습니다. 얘를 그대로 밑에 오디오 파일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음악 파일이 만들어졌죠. 여기가 비었는데요. 아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죠? 제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음악이 들어갔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자르고 지우고 자막을 넣고 음악을 넣는 것까지 같이 해봤습니다. 물론 이 음악이 엄청 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줄이면 되겠죠. 맞춰서. 물론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많아요. 여기에 너무 많은 것들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는 부분은 유튜브를 검색해 보시거나 이 쇼컷을 검색해 보시면 너무나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 분 중에 설명을 좀 친절하게 하신 분의 영상을 뒤에다가 붙여 놓을게요.
저희들이 오늘 한 기초 부분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 꼭 익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유튜브를 검색하셔서 여러분들 필요한 정보를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셔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숏컷이라는 프로그램은 무료 편집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에 편리합니다. 물론 무료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어도비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 에디우스, 뭐 이런 다빈치 리졸브 이런 프로그램들보다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충분히 간단한 편집을 하실 때에는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더 전문적으로 편집을 하고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어도비나 다른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한 편집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100% 무료이며 초보 유튜버들이 사용하기 좋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샷컷이라는 편집 프로그램입니다. 무료이면서 4K 영상 지원도 가능한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샷컷을 사용해 본 결과 컷 편집 부분이 곰믹스, 밴믹스 등에 비해 상당히 편리했어요. 또한 오픈소스 프로그램이다 보니 기능 개선이나 업데이트도 빠르게 진행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돈 주고 프로그램 구매하지 말고 편집할 때 샷컷으로 시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배워볼 샷컷 프로그램 중 초보분들이 사용하기 좋을 만한 기본 기능 위주로 설명드릴게요. 네, 먼저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볼 텐데요. 이렇게 샷컷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여기 가장 상단에 나오는 샷컷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돼요. 자, 위에 보시면 이제 클릭하여 다운로드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요. 자, 윈도우 설치 프로그램이라고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 클릭을 하시면 샷컷 64비트 윈도우 설치 프로그램 이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클릭이 그러면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설치가 다 되면 열기 버튼 눌러 주셔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네, 완료되면 시작 프로그램에 가셔서 검색란에 SHOT 이렇게 샷컷을 치시면 앱이 설치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바로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네, 샷컷을 실행하시면 이런 기본 화면이 나올 겁니다. 우선 여기서 새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를 만드셔야 되는데요. 먼저 비디오 모드를 이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보통 여기에서 이제 HD 1080 29.97 이거를 유튜브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전 이걸로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시작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우선 내가 가지고 있는 동영상을 여기에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상을 넣어주는 칸이에요. 파일 열기에서 제가 영상을 이렇게 직접 가져와 주셔도 되고 드래그를 하셔도 됩니다. 우선 이렇게 한 3개를 가져와 볼게요. 네, 이렇게 동영상이 들어갔죠. 추가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직접 넣어 주셔도 됩니다. 여기에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몇 개 넣어 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아래쪽에 여기 이제 타임라인 바예요. 여기에 이제 동영상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넣어 주시면 아마 프리미어 프로나 다른 편집 프로그램과 비슷할 거예요. 이제 비디오 클립, 오디오 클립이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재생을 해보시면 영상이 재생이 되죠. 네, 이렇게 영상을 몇 개 더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스페이스를 누르면 재생이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제 컷 편집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화면과 화면 사이를 자르는 키는 이 모양입니다. 보다가 이 부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영상이 잘라져요.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더 편한 방법은 이제 단축키 S를 눌러 주시면 돼요. 영어 S 이렇게 누르시면 잘라졌죠. 보다가 이제 좀 지울 부분이 있다 하시면 여기 부분을 클릭하시고 이렇게 딜리트를 누르면 이 부분이 그냥 이제 없는 부분으로 이제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앞으로 당겨 주셔야 이렇게 영상이 이동이 됩니다. 그런데 딜리트 눌러 주셔도 되지만 이렇게 S 눌러서 이렇게 자른 이 부분을 단축키 X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 부분이 그냥 사라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편집을 좀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보시고 S 누르시고 이 중간 부분 지울 때 영어 X 이렇게 딱 눌러 주시면 뒤에 영상이 앞으로 당겨져 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밑에 이런 파형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내 목소리가 나올 때 어떤 부분이 목소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영상을 하나 더 넣어 봤는데
영상이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을 때도 있고 바로 여기 동영상이 직접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이 동영상이 있는 걸 직접 드래그해서 이렇게 넣어 주시면 돼요. 이런 경우는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안 들어간 부분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곰믹스나 밴믹스에 없기 때문에 컷 편집하실 때 훨씬 더 편리하실 거예요. 이렇게 목소리가 안 들어간 부분이 예를 들어 있다라고 하시면 이런 부분 이제 자르기 위해서는 S 눌러주시고 이렇게 좀 보다가 S 한 번 더 눌러주시고 이 중간 부분을 영문자 X 눌러서 삭제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컷 편집을 좀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네, 이렇게 봤고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울 때는 이제 X로 지우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아마 영상 편집을 프리미어 프로나 다른 편집 툴로 해보신 분들은 이 정도만 보셔도 기능이 상당히 편리하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 편집의 가장 핵심이 이 컷 편집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쉽게 그리고 빠르게 이렇게 편집을 하실 수 있어요. 컷 편집 정도만 할 거면 프리미어 프로 같은 프로그램을 돈 내고 사용하실 필요 없이 샷컷 이것만 사용하셔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과 영상 사이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딱 붙여 보시면 여긴 좀 특이하게 이렇게 영상이 자연스럽게 크로스가 됩니다. 그래서 재생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크로스 페이드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영상과 영상을 이렇게 붙여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부분은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직접 트랜지션 효과를 넣어 주셔야 되는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쉽게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영상의 앞뒤에 이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을 넣기 위해서는 영상의 앞쪽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지금 이렇게 손 모양이 나오고 이렇게 동그란 점이 위에 나온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드래그한 채로 이렇게 조금 늘려주시면 이렇게 페이드 인 효과를 넣어 주실 수 있어요. 자, 이런 부분은 이제 베가스에서 이제 주로 활용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페이드 아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 끝부분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드래그해서 이렇게 쭉 해주시면 이런 페이드 아웃 효과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다음은 자막 삽입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자막 삽입을 위해서는 타임라인을 하나 더 만들어 주실게요. 자, V1 위에 이제 자막을 넣으셔야 프리미어 프로처럼 자막이 영상 위에 올라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시고 트랙 작업에 비디오 트랙 추가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V2가 새로 나왔죠. 자, 여기에 이제 자막을 넣을 텐데 자막 넣는 방법은 왼쪽 상단에 보시면 더보기 버튼을 눌러주시고 텍스트를 클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글자를 우선 하나 써볼게요. 네, 이렇게 안녕하세요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자, 여기에 이제 이런 화면이 나와 있죠. 자, 이 부분을 그대로 드래그해서 여기 V2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V2에 글자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처음에 넣으셨을 때 글자 때문에 이 영상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는 여기 잔물결 자르고 지우기 그리고 이 두 가지 부분을 이제 클릭을 해 놓으시면 이렇게 위에 바로 얹어집니다. 여기에 삽입된 자막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글꼴을 바꿔 보도록 할게요. 자, 글꼴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폰트로 바꿔 주시면 좋겠죠. 자, 이걸로 확인. 그리고 윤곽선 그리고 배경 색깔도 좀 검은색으로 배경색도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자막 기능은 크게 글꼴색, 윤곽선색, 그리고 배경 삽입까지 이 간단하게 세 가지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이동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동그란 부분을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시면 위치를 이동시킬 수 있어요. 자, 지금 여기 중간에 이 네모난 부분은 자막 부분을 클릭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비디오 클립에 클릭을 해 놓은 상태면 이 부분이 나오진 않습니다. 자막 바를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만 나온다. 그래서 위치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시킬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당 자막을 또 추가를 하시려면 자, 여기 이 부분을 이제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하시고 자, 이 다음에 넣을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고 컨트롤 V 하시면 추가로 하나가 더 생겨요. 똑같이 글자만 바꿔주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고 자, 이 폰트를 이제 앞으로 계속 쓸 거다 하시면 이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여기 사전 설정 옆에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 자, 이거를 자, 제가 이거 아까 에스코어 드림처로 썼어요. 이런 식으로 써놓으시면 네, 다음에 나중에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자막까지 넣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자막 기능은 약간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 약간 아쉬운 편이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본적으로 글꼴, 윤곽, 배경까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나쁜 편은 아니에요. 네, 다음으로 이제 여기에서 음악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음악 다시 파일 열기 들어가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음악을 몇 가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파일 열기에서 들어가면 재생 목록이 안 가고 바로 여기 미리 보기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끌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이거를 여기에 재생 목록에 이렇게 넣어 주셔도 됩니다. 우선 재생 목록에 이 음악을 넣어 놓고, 자, 여기에서 또 이제 오디오 트랙을 추가를 해야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오디오 트랙 추가 하시면 A1이라고 이게 떴어요. 자, 여기에 이제 이 음악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버튼을 이렇게 쭉, 이렇게 음악이 같이 나오는 거죠. 네, 우선 이 트랙 길이를, 지금 음악이 이제 영상 길이보다 상당히 길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작게 해서, 자, 이 뒷부분을 이렇게 줄여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영상 트랙에 맞춰서 음악이 뒷부분에 잘라졌죠. 네, 다시 이렇게 늘려 줄게요. 컨트롤 누르시고 마우스 휠로 이렇게 늘려 주셔도 돼요.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영상 편집 프로그램과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음악도 마찬가지로 아까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효과를 넣어 주실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이제 간편하게 왼쪽 상단에 커서를 갖다 대시면 이런 동그란 모양이 나오고 이렇게 페이드 인을 넣어 주실 수 있어요. 네, 다음으로 이 음악의 크기, 볼륨을 조절하는 방법은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여기에 필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고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 주시면 개인 음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바를 보실 수 있어요. 일단은 좀 소리를 줄여 볼게요. 자, 이렇게 좀 줄인 상태에서 재생을 하시면 낮춰진 데시벨에 맞춰서 음악이 재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키프레임이라고 해서 어떤 부분은 음량이 작게, 어떤 부분은 음량이 크게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중간 정도의 이렇게 키프레임을 한번 넣어 볼게요. 여기 시계 모양 같은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자, 그리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크기를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키프레임을 제가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조금 더 지나와서 이쯤에 더블 클릭으로 키프레임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키프레임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한 3개를 만들게 되면 이 중간 부분의 음악을 이제 없애겠다, 줄이고 다시 음악이 나오게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음악을 좀 더 키우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재생을 한번 해보시면 음악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음악이 크게 나오는 이런 식으로 음악의 볼륨을 조절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했고 다시 이제 타임라인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원래 처음에 보였던 이 부분으로 가지는 거고, 이렇게 키프레임 부분에 가시면 아까 봤던 이 모양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자, 기본 화면은 이제 이 타임라인 화면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디오 트랙을 더 추가를 해서 효과음 같은 것도 추가로 이렇게 넣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가지고 있는 효과음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여기에 넣기 위해서는 재생 목록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재생 목록이 나오죠. 여기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아래에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재생을 한번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하실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오늘 샷컷 사용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았고요.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처음에 하실 때는 좀 익숙하지 않아서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 번만 사용해 보시면 금방 쉽게 익히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만든 동영상을 한번 변환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제 출력 버튼 눌러주시면 여기에서 H264 이 부분이 이제 MP4 파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고급 버튼 눌러보시면 이제 형식이 MP4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이 부분 한번 보시고 파일 내보내기를 눌러주시고 이렇게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지금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영상이 변환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작업이 완료됐는데 이제 바탕화면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만들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샷컷 사용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컷 편집과 자막 삽입, 음악 삽입해서 영상 변환까지 기본적인 기능들 한번 설명해 드려 봤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고 간단한 편집할 때 사용하기 상당히 괜찮아요. 만약에 파동이 안 보인다면 이제 설정에서 이제 파형 사용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파형이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오늘 샷컷 사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내가 유튜브 영상 편집을 처음 하시는 분 중에 프로그램을 구매하기가 조금 꺼려진다면 이번에 이 샷컷으로 영상 편집을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보신 부분 까먹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 보시면서 계속 연습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